최종의 진짜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정해야 될 부분. 자, 일단 코스피를 보시면 자,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처럼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먹을 게 있는 장이 아니긴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오늘은 뭐 IT 대장주들이 좀 많이 갔죠.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1% 정도,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많이 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한 4% 정도 초강세가 됐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오늘 한 2% 정도 올랐고, 삼성전자가 한 1% 정도 올랐습니다. 기타, 자, 일부 오늘 증권업종, 자, 그리고 오늘 금융업종, 금융지주사들, 요들이 조금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고, 뭐, 순환 흐름이 나올 때가 됐죠. 그리고, 하락주들이 몇 개가 좀 올랐고,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시장을 끌어왔던 이런 산업재나 소재 쪽은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인정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지수만 올라가고 실제 종목 이체 쫓아가지는 못해서 아쉬움이 조금 있겠지만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수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거니까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외국인 기관들이 주도한다면 지수가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 가죠. 그래서 장은 가는데 실제 종목 장세가 안 나오고 자, 먹을 게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대로 기다리시면 일단 큰 자금이 들어오고, 그래도 고객 예탁금이 늘고, 그러다 보면은 서서히 그 돈들이요, 그러다가 자, 시장을 주도해 왔었던 지금 IT나 금융업종이나 석유업종이 좀 추춤거리면 그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개별주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지수 환율을 보시면 1120원입니다. 자, 이 원화 강세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새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재벌 저격수라고 알려져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자, 이 김상조 교수 같은 경우는 이 IMF 외환 위기 때부터 해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뭐 시민단체에서 꾸준하게 활동을 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항상 강력하게 비판해 왔던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자, 그래서 재벌개혁론자, 자, 이뿐만 아니라 또 누구예요? 장하성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그렇고, 양반도 소액주주 활동하고 있으면서 장하성 펀드를 만들어서 대기업에 대항을 하고 계시면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정책실장이 된 것은 우리 주식 투자로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소액주주자들이 그러면 앞으로 공매도 문제라든가 공매도 제도라든가 아니면 거래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정책실장이 됐다는 거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누구예요? 자, 김상조, 이 공정거래위원장. 이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 재벌개혁, 경제개혁의 제일 첨정에 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런 걸 놓고 보면 앞으로 이 경제민주화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일각에선 장하성 정책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재벌개혁을 마구 두들겨 패는 식으로는 반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재벌들에게 인위적인 어떤 조치, 강제적인 조치를 안 할 사람은 아닌 거고요. 어쨌든 재벌들이 스스로 대기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지배구조가 좀 개선이 되고 순환 출자를 끊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주 친화 정책, 친화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배당이죠. 자, 결국은 이 강성, 이 강골의 대기업으로 보면 아주 강골의 장하성과 김상조를
등용을 시켰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알아서 좀 뭔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순환 출자 구조를 끊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한국의 어떤 이 기업 문화를 바꿈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해서 드디어 3,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토대는 이 인선으로, 물론 이제 이들이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고 해야겠지만, 근데 이거는 임명제인가요? 예. 이들이 인선 과정에서 일단 어느 정도, 자, 우리나라 시장이 3,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토대는 사실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매우 긍정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지배구조로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이들은 어쨌든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특히 김상조 교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대기업이 그동안에 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단가를 정해놓고, 자, 이 수주를 받는 것, 이런 것은 옛날부터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이런 간행에 대해서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김상조 위원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또 삼성에 대해서는 삼성에 대해서 지배구조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삼성의 그 많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LG나 이런 쪽에 납품하던 업체들로 보면은 이제 옛날처럼 마진 딱 한 7%, 8% 잡아놓고 납품받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사문이 프로 진짜 주시해왔던 HB, 예를 들어 이런 종목군들이, 자, 평균적으로 보면 소재가 마진 한 10%대 나온다면, 장비 부품은 대기업들이 마진 한 7%, 8% 정도를 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도 기술력이 탁월하고 하면 20%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30%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 이게 지금 이 대기업들이 봐주질 않았다는 거죠. 가격을 딱 정해놓고 세팅해놓고 납품을 받았어요. 하기 싫으면 꼽으면 하지 마라는 거고, 좋은 거 있으면 자기들 일괄 체결한다 해서 지그들이 다 만들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중소기업의 영역을 분명히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개혁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은 장하성 정책실장이고, 그네들이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이들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지금 한참 물 들어올 때 배정을 하고, 이 OLED나 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열리고 있는데 이들이 한미천 챙겨야 되는데, 자, 이 대기업이 마진을 보장을 해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자, 어쩔 수 없이 마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대기업은 순환 출처 구조도 끊어야 되겠고, 지배구조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그리고 그동안에 중소기업한테 납품 받는 기업에 간행처럼 해왔던 납품 단가 후리치기, 이런 것은 앞으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김상조가 누군데 절대 저거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조 같은 경우는 어째요? IMF 때부터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 책임 전문위원을 지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시민단체를 통해서 재벌개혁 감시단인가 그 단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2001년도부터 한 5년 7년 정도는 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까지 지냈어요. 지금도 그거 하고 있고. 자, 재벌개혁을 위해서 못 마치는 사람이 김상조 교수인데, 그 양반이 위원장을 맡았는 시점에 과연 또 다른 납품 단가를 후려친다? 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 앞으로 이들은 때마쳐 또 자, 시장이 크게 열리는, OLED 쪽은 더욱더 그렇죠. 크게 시장이 열리는 때 자, 이들이 큰 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왜 우리나라는 이 납품기업에서 대기업이 왜 못 나오냐는 거죠. 이들이. 자, 대기업이 나와야 되겠죠. 충분하게 마진을 주고, 또 해외에서도 만약에 진출하게 되면 대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대기업이 절대 그걸 꼴을 안 봐주잖아요. 마진을 많이 주질 않음으로써 중소기업을 성장을 못하게 하고, 좀 괜찮으면 SFA처럼 자기들이 삼성이 SFA를까지 지분을 10%를 사서 자기들 수직 체계로 자, 넣는 이런 간행이 이제 없어져야죠. 자, 어쨌든, 자, 오늘 좋았는 것은 역시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일단 이 정부의 4차 산업,
자, 혁명위원회를, 자,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는 것도 그렇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 2030년까지 경유차를, 자,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것도 그렇고, 이 두 개 섹터에 모두 다 포함되는 게 지금 전기차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이번에 밀 수밖에 없는 4차 산업, 근데 대기업 위주가 아니잖아, 그죠? 4차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보를 하는데 중소기업 주도입니다. 중소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이번 정부의, 자, 최대 과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4차 산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 전기차라도, 예, 자, 삼성 SDI를 밀어주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LG화학을 밀어주겠어요. 지그들 알아서 돈 잘 버는데, SK 이노베이션을 밀어주겠습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아니겠죠? 예, 삼성 SDI와 LG화학, SK 이노베이션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 이들이, 자, 당연히, 자, 대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죠. 해서, 자, 요거는, 자, 우리나라 삼성, SK, LG, 3대 재벌에 모두 공급하는 회사들이 요런 전기차 관련한 종목과 요런, 예, OLED와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이 되겠죠. 해서 이거는 새 정부의 어떤 특별하게 지원을 하는 정책, 미세먼지내더니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니 4차 산업이니 여기에 직접적으로 포함이 되진 않아도 새 정부의 어떤 경제민주화, 그러니까 재벌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이 새 정부의 이런 정책들, 이 정책에 제일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이 결국은 중소기업 납품하는 회사들입니다. 예. 이 메이저들에게 납품하는 회사들이 새 정부에서 최대 수혜가 될 겁니다. 신규로 그래요. 자, 4차 산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도 양성을 한다. 정부에서 돈을 대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느 천년에, 그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 전기차, 그리고 OLED, 반도체, 이런 쪽의 기업들이 마진이 보장이 되면서 수익성이 가뜩이나 이들이 안 그래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 요게 있는 종목들, 오늘 상위 1% 종목에 요게 지금 진짜 주식을 잡혀 있는 종목군들은 증권주로 빼고요. 증권주로 빼고 나머지 종목은요 거의 락앤락도 아니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사상 최대. 예. 자, 백강산업 잠깐 보죠. 백강산업은 조금 애매하긴 하겠네. 2008년이니까. 자, 락앤락은 이번은 아닌 것 같고, 지난 2010년도니까 빼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해온 진짜 주식에서 많이 청수한 종목일 겁니다. 에코프로부터 해서 우리산업, PNE솔루션, 후성까지 전기차. 그 다음에, 자, HB테크, 비아트론, YMC, 오션브리지 같은 IT. 예. 그리고 최근에 항공주가 워낙 좋죠. 그래서 한진칼도 좋고 제주항공도 좋았고 아시아나 대한항공 다 좋습니다. 예림당은 티웨이홀딩스의 지분을 절반 이상 갖고 있으니까 예림당, 그죠? 그리고 요런 종목군들을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저기 9개가 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인데 앞으로 대기업들이 간행처럼 단가 맞춰라, 단가 압력, 경기가 조금만 안 좋으면, 네, 어때요? 단가 압력을 했었습니다. 인하 압력을 줬었죠. 자, 그래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예.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은 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기본 마진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김상조랑, 차성 정책실장이 있는 한, 아마 옛날처럼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체가 그러니까.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중소기업을, 이 대기업이, 자, 이 중소기업을 죽이는 일은 절대 두고 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적이 보장된 종목에서 앞으로 새 정부의 수혜가 되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좀 심심해서 아마 매매하기는 오늘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시장 분위기가 좀 좋으니까 장은, 자, 계속 인정을 좀, 자,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자, 지금 인정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항상 이 현재 어떤 지금 지수대에 종합주가지수, 종합지수,
현재 수준이죠. 주가 수준. 지금 현재 이 수준, 그리고 현재 어떤 추세, 이거 자체를 좀 인정을 해야죠. 강세장은 이미 벌써 강세장이 나왔었습니다. 자, 강세장의 기준은 뭡니까? 21선, 61선, 그리고 종합주가지수죠. 골든 여기서 났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미 정별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21선, 61선 동시에 지지를 받으면 이거는 무슨 장이에요? 강세장이죠. 그러면 지금 강세장이 몇 개월째? 5개월째입니다. 지금 5개월째 강세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삼성전자가 조정이 절반은 했겠지만 삼성전자를 빼고놓고 보더라도 돌아가면서 안 올라간 게 있었나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항공주나 조선주나 자동차나 이런 것까지 다 끌어올렸었고 건설까지도 갔으니 강세장에 지금 소외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또 소재기업도 갔었고 금융도 갔고 증권주는 뭐 이번 조금 늦었지만 4월달부터 그 증권주가 최근에 마지막 랠리를 주고 강세장의 모든 종목군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정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코스피 지수를 보시고 21, 60선 위에 주가가 있으면 현재 지수가 있으면 강세장이다. 이런 정의를 내려야 되는 강세장이라는 정의를 내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되니까. 주식을 현금보다는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면 어째요? 중간에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이 극대화를 해야 됩니다. 굳이 먹고 안 나오도 되죠. 근데 장이 만약에 21선이나 61선 하나만 탔을 때는 행보장이죠. 행보장. 이런 경우는 행보장이잖아요. 그죠? 행보장 같은 경우는 주식가 50% 넘으면 안 되니까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이익 극대화보다는 그때그때 먹고 나오는 배트를 소위 말해 짧게 잡고 자, 빨리빨리 단 1%라도 먹을 수 있으면 챙겨야 되는 거고 지금 좀 갖고 가기가 좋죠. 자, 이런 장이 코스피는 나왔는데 코스닥은 나오질 않았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코스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월 달에 드디어 이제 정멸이 만들어지고 다소 음봉이 많기는 합니다. 종가 관리가 조금 안 되긴 합니다만 4월 달 들어서 기관들이 살아나고 21선이 살아났고 61선까지 살아났습니다. 자, 강세장이 만들어졌죠.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 지금은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될 때죠.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될 때고 지금은 이익을 중간에 내리지 마시고 이익을 극대화하셔야 되는. 자, 그러면 아무 종목에는 이익 극대화할 필요는 없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여전히 먹고 나오면 됩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종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먹고 나오되 여러분들이 최고의 실적, 우리가 정한 진짜 주식 있죠? 최고의 실적과 수급 들어오는 종목은 오늘 수익이 났다고 해서 먹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자, 에코프로를 보죠. 예를 들어 에코프로처럼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자, 이 진짜 주식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했었던 에코프로입니다. 자, 양극할 NCA 양극할 물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배워하셨을 것이고 무엇보다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전망. 자, 지난 3년간의 이익 성장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100억인데 올해 260억까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세장이죠. 강세장이고 최대 실적이고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사상 최대. 그 다음에 수급이 지금 이제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보이만 합니다만 수급에서 21, 60일선 타고 올라갑니다. 정별로 지금 날아가고 있죠. 그러면 얘는 먹고 나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상 최대 실적인데. 그죠? 추세도 21, 60은 살아있는데 자,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까지도 여러분에게 진짜 주식에서 계속 상위 1% 진짜 주식에 에코프로를 자, 해야 된다고 종목을 올려드리고 실제 아직까지도 매매하고 있고 자, 최종 플러스 회원분들은 문자도 자, 이 자리에서 마지막 문자까지 받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좋았죠. 요런 자리. 자, 전일에 이런 음봉이 나왔습니다. 전일에 원래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위험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특별히 매물이 많이 나왔거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다 모를까. 이거는 음봉만 먹으면 되니까. 근데 그 음봉을 먹은 날이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다시 한번 급소가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산업이 오늘 상당한 강세를 보여줬죠.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VIP 회원들이 제일 좋아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지금 시가총액 2,700억인데 1,000억대에서 자 우리가 2016년도부터 자 그때 11월 달이었나? 2015년도 11월 달 그때부터 자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2015년도 4월 26일 날 자 우리 산업의 이 담당 이 IR 차장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IR 하러 왔었죠. 그때 자 그 양반이 항변한 게 자 우리 공조로 또 열 저감 센서 에너지 저감 저감 센서 그러니까 기름 좀 더 들어가면 이게 뭐 막아주는 그런 연료 절감 센서 저감이라는 연료 절감이 맞겠죠. 연료 절감 센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100억씩 영업이익을 거두는데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만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얼마요? 1,000억이 뭐냐? 1,000억이 좀 안 됐었죠. 뭐 800억 900억 이랬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45만원씩 하는 PTC 히터는 사실상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500만원 하는 이 COD 수소차에 들어가는 COD 히터 자 지금 실제로 투싼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이 수소차는 전국에 가서는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충전을 해야 되니까 충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 발전소를 지어야 됩니다. 또 충전소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나 수소는 순수한 공기 중에 있는 이 수소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거를 공기를 갖고 이용하는 거라서 진정한 친환경 차는 수소차죠. 수소차. 그래서 언젠가는 수소차로 가게 될 건데 수소라는 거는 5도만 되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수소는 얼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면 히터는 반드시 켜야 됩니다. 전기차 쪽은 뭐 COD 히터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는 자유우사라고 하겠지만 COD 히터는 사실상 웬만한 데는 5도로 가니까 그래서 COD 히터는 필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는 500만원. 저거는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한 40만원대밖에 안 되죠. 45만원 정도. 근데 지금 이걸로 자, 이 아주 상당히 고마진이죠. 예, 고마진. 하나 팔면 45만원이 나오면 수익성도 단가도 좋고 마진도 좋은 이 전기차용 PTC 히터 나중에 COD 히터까지. 자, 이게 보면 이게 뭐요? 화재도 사실은 잘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PTC 히터가 워낙 이 고압을 쓰기 때문에 이게 30V가 넘는 고전압을 씁니다. 화재가 많이 나죠. 화재가. 그래서 이건 아무거나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재 위험이 적은 이 PTC 히터를 바로 테슬라에 그래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우리 산업이. 그러니까 우리 산업 주담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지. 연료 절감 센서 갖고 100억을 버는 우리가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건 뭔 말이냐. 그리고 그런 말씀을 오랜 동안 지난 2년 동안 자 여러 제자분과 자 공유했었던 정보였죠. 예, 주담이 세상에 문 전문가 사무실 찾아와요. 근데 찾아왔다고 해서 제가 뭐 반자랑처럼 얘기했었던 종목이 바로 우리 산업이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품으로 종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 보조지표 자꾸 공부하고 저런 재무제표 자꾸 분석하는데 치중하지 마시고 종목에 대한 이해도 그래 어떤 산업의 어떤 사이클 향후의 어떤 트렌드를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죠. 종목에 대한 공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품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박자 차트에 나와 있는 모든 종목 제품 정보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시가총액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시가총액. 그래야 시가총액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와요? 보통 통상 10% 정도면 이상적이죠.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의 감이 오는 겁니다. 자, 우리 산업은 10%는 안 됐어도 자, 어때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100억, 160억, 원래 예상 영업인 190억,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증권사 추천이 있었죠? 오늘 3% 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역시 우리는 실적뿐만 아니라 최대 실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날은 수급 보고 들어가죠. 오늘 자 쌍끌이 수급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결국은 10% 급등이 나왔습니다. 기업 상승에 오늘 5% 정도에 제가 오늘 상위 1%에 우리 진짜 주식에 올려드린 거는 뭐요? 추가상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갭을 인정하고 증권사 추천으로는 여러분에게는 하자고 말씀 안 드렸죠. 근데 증권사 추천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을 했죠. 아침에
자, 매수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는, 그러면 개입상승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면 양봉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오늘 다시 한번 거래해보자 했는데, 다행히 오늘 거의 뭐 이 정도면 10%면 사실상 급등이니까 어느 자리에 들어갔든 뭐 종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들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에코프로는 자, 이 2차 전지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최고의 자, 이 물질인 양극화 물질로서 최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산철을 쓰는 중국 거도 있고 또 LNF처럼 니켈, 코발트, 망간, NCM도 있습니다만 밀도 면에서나 무게 면에서나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에코프로의 이 NC의 양극화 물질을 다 받아가고 있어요.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게 58억에서 작년에 100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26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100억에서 260억 이 정도로 영업이익이 1년 만에 2배 이상 나오는데 주가가 안 가는 게 그게 이상하죠. 당연히 올라가야 맞는 것이고 자 우리 산업도 자 이 30볼트의 고압의 이런 하재 위험성이 있는 PTC들은 누구나 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아이오닉이나 저기 테슬라나 여기는 다 이거를 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우리 산업 그 다음에 PLE 솔루션은 오늘 최고가로 일단 끝났네요. 다행스럽게도 오랜만에 PLE 솔루션은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지를 못했었죠. 자 우리가 이 충전기나 충전 인프라 쪽은 이 포스코 ICT를 내왔었는데 충전기 쪽은 글쎄요 마땅하니 이렇다 할 종목이 실적을 내는 기업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자 PLE 솔루션이 자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어서 그동안 안 해왔는데, 자, 오늘은 자리도 좋았고, 수급도 들어왔고 해서, 자, 오늘 거래했습니다. 자, 일단 쉽게, 자, 조금 설명하면 외우셔야 됩니다. 저랑 진짜 주식을 들으실 때는 메모를 하면서 그냥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암기를, 예. 그래서, 자, 요런 게 보면은 BMS나 2차전지 제조 장비 등등 다 있는데, ESS 있는데, 그냥 요거를 우리가 전기차로 묶어서 생각이 되니까, 제조 장비와 그냥 충전기,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핵심 원래 돈은 2차전지 제조 장비로, 예, 그걸로 돈을 버는데, 자, 충전기가 앞으로 수요가 크리라고 봐야 되겠죠. 예, 요 2차 장비, 중대형 2차 장비는, 자, 아주 국내 일단 1등이라고 봐야 되겠고, 자, 요 충전기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우리나라 기술 기준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네, 조만간에 시장은 급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걸 수출하기도 좋지 않겠나. 중국에, 자, 한 차례 수출했었던 기업도 현재는 PLE, 자, 솔루션이다. 네. 자, 실적을 봅니다. 역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자, 진짜 주식의 제일 베이스가 뭡니까? 실적이죠. 자, 실적, 과거 실적, 그 중에서도 미래 실적. 진짜 주식의 가장 근간은 바로 이 실적이고, 그 실적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치가, 자, 우리가 하다 보니 수급까지 보는 건데, 수급이 있으면 당연한 건데, 수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처럼. PLE 솔루션은 수급이 없죠. 이런 경우는 미래 실적밖에 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의 이익 성장을 보는 것이죠. 13억 적자 2014년도에 그렇죠? 그리고 2015년도에 20억 흑자 그리고 지난 연도에 2배가 나왔습니다. 40억. 올해는요 모릅니다. 올해는. 그래서 원래 나온 거는 없는데 지금 추세를 딱 보시면 이게 지금 사상 최대 지금까지 나온 게 제일 많이 나온 게 언제냐면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50억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가 나온 게 없고 해서 PLE 솔루션을 그동안에 말씀을 못 드려왔고 수급도 안 들어왔지. 그쵸? 그리고 실적 수치가 나온 것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안 해드려왔습니다만 자 일단 1분기가 230%나 증가했고 14억이 나왔습니다. 대충 4분기 곱해도 55억, 60억은 나오는 상황이고 자 매년 두 자릿수 증가하는 걸로도 그런데다가 자 PLE 솔루션의 이런 전기차 시장은 열리는 거라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012년도 50억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추정이지만
이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이번 주에 그런 종목 몇 개 있었죠.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기사가 딱 나오니까 이거 기사가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되니까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피니솔루션은 수치가 나온 게 없고 해서 누구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리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저만 추정하는 거죠. 저만. 이런 경우 아무도 모르니까 관심이 없다가 자 이거를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누가 자 증권사 리포트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자체 공시가 나온 것도 없고 기사로 딱 나오면 급등을 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피니솔루션은 매우 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니까 확실한 건 아니고 예상이니까 제가 하나 넣어드리면 추정입니다. 자 1분기 기준에 와서 보면 자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열리는 거로 보면 그래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딱 넣었더니 자 여기 P&E 솔루션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산업 자 생각보다가 많죠. 예, 우리 산업 이 2차 전지 쪽으로 전기차 쪽으로 P&E 솔루션도 있고 자 PNT-NS도 있고 또 뭐야 에코프로도 있고 아까 몇 개 좀 더 있었는데 어디 갔지? 예. 자 NS도 2차 전지 자 공정 예, 자동화 장비니까 이것도 2차 전지로 네, 봐야 되겠고 PNE 우리 산업 어쨌든 지금 오늘 사상 최대 실적 여러분들은 예, 제 방송 많이 들으셔야 되고 저를 많이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날 사상 최대 실적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급등하는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 예. 저 중에 종목간을 이렇게 딱 보면 특징들이 있죠. 예, 전기차와 IT 종목도 오늘 얼마나 많아요. 여기 보시면 PSK도 있고 예. 자, YMC 비아트론 있죠. 자, 인베니아도 있고 여기 LNF 아까 전기차 LNF도 있다. HB도 있고 예. KC텍도 있고 거의 IT와 IT 장비 부품과 전기차 부품 주도를 딱 해버리니 지금 오늘 급등한 종목이 대부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건 뭡니까? 얘들은 사상 최대 실적 종목입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상위 1% 진짜 주식에도 수급 들어온 종목과 지금까지 실적 갖고 딱 감안해서 봤더니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자, P&E 솔루션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암기하셔야 됩니다. 충전기와 충전, 자, 제조 장비, 자, ESS 장비, 요런 거를 생산하는 게 P&E 솔루션이고, 작년에 40억, 자, 사상 최대가 해봐야 2012년도에 50억이 최고이기 때문에, 자, 지금 추세로 보면 1분기 분위기 보면 50억 이상 나올 걸로, 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성입니다. 자, 후성은 여러 차례 여러분과 해왔었던 중요한 자리마다 해왔었고, 자, 상위 1%, 자, 진짜 주식에도 해왔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었고,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전액의 핵심이 전해질인데, 그 전해질 쪽으로는 글로벌 2위 업체다 말씀을 드렸고, 자, 후성은 가장 안전한, 우리가 매매하기가 제일 안전한 면은 뭐냐면, 이익 성장이 워낙 뚜렷했죠. 90억 적자에서 150억 그리고 360억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530억인데 자 예상치도 높고 자 꾸준하게 성장하지만 무엇보다 기간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산하 콘덴서에서 많이 보셨었죠. 그리고 오늘 대규모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들 쌍끌이가 거의 40만 주 가까이 들어오니까 저 자리에서 다시 5일선을 살렸죠. 후성은 오늘 장중에 여러 차례 아마 하자 말씀을 자 드려왔었고 자 최승우 모바일 최승우 플러스 회원분들은 오늘 자 아침에 일찍 문자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후성
자, 계속 올라가죠. 저점에서도 했지만 고점에서도 계속 자, 하고 있는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OLED 장비 쪽으로 봅니다. HB가 오늘 61선에 걸렸습니다. 신고가 깨고 밀렸습니다. 다시 이제 다음 주 21선 도전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외국인 대규모 수급이 들어와서 오늘 61선 지지되는 것도 이 자리도 급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HB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비아트론이 자, 얘만 그동안에 못 올라갔죠. 자, 이 많은 OLED 열처리 장비 업종 중에서 대장은 누구라 그랬어요? AP시스템. 그 다음에 2인자가 테라세미콘. 그리고 바로 그 밑에 3인자가 이 비아트론인데, AP랑 테라는 안 날라가고 가지 않았는 게 비아트론입니다. 그러면 비아트론은 돈을 못 벌어서 못 갔느냐?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이거다 보면 8억에서 자, 80억, 140억, 140억 영업이익을 냈고, 원래 예상 영업이익이 무려 3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증가 속도는 뭐, 네, 테라세미콘 못지않은 예, 엄청난 증가 속도가 있죠. 자, 수급이 좀 아쉬웠죠. 수급이, 특히 외국인 수급이 좀 아쉬웠습니다만, 오늘은 쌍끌이 수급 들어오면서 21선, 61선 지휘가 됐으니까 오늘 정도에서 한번 따라가 볼 수가 있었지 않겠나.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 21선이나 61선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면 없는 분은 여기서 또 시작을 해도 되겠고, 만약에 월요일부터 세다 그러면 수급 들어온다면 종가 정도에 다시 거래하시면 네, 될 것 같네요. 자, YMC는 신고가를 깨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수급까지 들어왔으면서 신고가 깨기 때문에 오후장에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했고, 갖고 있는 분이 많을 겁니다. YMC는 여러 차례 진짜 주의를 통해서 소개를 해왔습니다만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여기 보면 패널에다가 타겟이라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예, 자, 부품들입니다. 요런 거를 공급하는 건 YMC고. 자, 오션 브릿지는 신고가에 자, 올리다 종가에 약간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자, 이것도 웨이퍼, 이거는 반도체 소자용 방막 증착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주 미세야. 자, 이 집적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자로 생산해야 되는데, 자, 거기에 전련막, 금속 배선 쪽에다 쓰이는 소재를 만드는 게 바로 오션 브릿지인데, 소재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신고가를 찍는 자리에서 자, 보시면 양봉음봉이 계속 번갈아 나오는데 아침에 자꾸 갭상승으로 출발합니다. 오션 브릿지가. 아, 그러면 계속 갭상승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 이건 어떻게 해요? 자, 일단 뭐 종가 정도에서 거래를 하고 아침에 갭으로 들어가면 바로 살 필요는 없겠죠? 네. 자, 일단 출발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아마도 갭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갭으로 가면 장중이 저점을 공략하시고, 만약에 신고가를 깨려고 자, 아침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먹어 들어가면 자, 이러면 네, 장중거래도 가능하겠죠. 자, 일단 대부분의 종목이 거의 신고가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좋다란 얘기고요. 자, 예린당은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TA항공 때문에 그렇죠. TA항공의 지금 가치가 한 2,500억 정도가 되고, 또 TA홀딩스의 지분을 또 얘들은 한 5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A홀딩스의 연일 급등도 반갑고, 자, TA항공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도 자, 그렇고, 이 지금 작년에 TA항공이 한 50억, 예, 한 150억 정도가 나왔는데, 자, 제주항공의 PR 계산했더니 얘가 한 2,50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도 그렇고, 또 진에어도 그렇고, TA항공도 그렇고, 저가항공사들이 굉장한 수익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림당도 여러분들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하기 어렵다면 제주항공과 예림당 정도, TA홀딩스 정도를 자, 매매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자리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진짜 주식에서 여러 차례 이 TA항공 기준에서 설명을 조금 드렸었는데, 실적을 보죠. 지난 연도 190억, 원래 1분기에만 160억, 그리고 원래 전체적으로는 45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실적이죠. 자, 1인당에 시가총액 1,8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 굉장하다고 봐야 되겠고, TA항공이 사실상 예린당의 이 실적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 근데 뭐 워낙 수익성이
좋으니까 주가도 올라가야 맞고, 월선을 타고 올라가니까 없으신 분들은 네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이 극대화 관점이니까 자 들어가기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음봉이 나올 때, 요럴 때 아군의 음봉이라는 음봉이 나올 때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락앤락이 자 지난 수요일 날에 60선 뚫을 때 그때 쌍끌이 수급 들어왔죠. 그때 급소였고,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만 오늘 또 한 번 쌍끌이 들어오니까 양음양 패턴이 나왔습니다. 얘는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은 아닙니다. 자, 지금 원래 예상이 650억이에요. 원래 예상은 65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얘네들은 지난 2010년도에 이미 850억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사상 최대치는 아닙니다만 베트남으로 공장 옮기고 나서부터 수익성은 270억, 350억, 그리고 지난 연도에 600억, 그리고 올해 650억. 자, 계속 이익 성장이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락앤락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락이 급등하는 건 아니니까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저점 계속 올라가네요. 그래서 오늘 정도가 돼갖고, 자, 백강산업은 지난 수요일 날 이 자리가 좋았었죠. 그날도 쌍끌이 수급 30만 주가 들어온 날이었죠. 그러다가 전일 5만 주 자 외국 매도가 나오니까 음봉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쌍끌이 수급 들어오니까 다시 또 자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 올라가고 있는 것 같네요. 백강산업도 다음 주에 음봉이 나오면 음봉에서부터 또 시작을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을 보시면 이것도 대단합니다. 자, 30억, 50억 나오다가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20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553억. 그런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20억입니다. 사상 최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2010년도가 280억 정도가 나온 자리가 있어요. 2010년도가 그때가 사상 최대고, 어쩌면 모르겠어요. 220억이니까 뭐 좀 더 분발하면 그걸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어디예요? 50억에서 220억. 사상 최대가 아니더라도 거의 사상 최대로 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강산업도 실적 때문에 오르는 거에 기관들 딱 들어오니까 우리가 매매를 합니다. 기간 안 들어올 때는 실적만 갖고는 안 하죠. 근데 기간 수 딱 들어오면 이제 거래를 할 수도 있다. 그게 이 자리, 그리고 진짜 주식에 올렸던 지난 수요일 날이 바로 여러분이 매매 자리가 될 겁니다. 자, 증권주는 뭐 매수 자리보다는 계속 메리츠 종금 하나는 지난 4월 24일 날 진짜 주식이 처음으로 올렸고, 자, VIP 회원들한테는 문자를 딱 보낸 자리겠죠. 증권주는 이제 해야 됩니다. 드디어 대세 상승장의 조짐이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는 것도 그렇고, 기업들의 실적도 증가하는 것도 그렇고. 자, 그리고 증권주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그동안 금융주밖에 안 갔죠. 근데 지금처럼 이런 저금리에 증권주가 움직인다, 기관 수급 들어온다, 이건 뭐 이제는 당분간은 좀 좋은 흐름, 대세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해서 대세 상승장의 조짐이 좀 보입니다라고 하면서, 자, 그때 했던 게 메리츠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아무래도 자 대장주보다는 증권주는 오히려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 훨씬 더 낫습니다. 수익성은. 그 중에서도 실적이 제일 안정적인 게 메리츠증권이었죠. 메리츠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전부 다 증권사가 영업이익이 뭐 마이너스 80%씩, 그때는 뭐 대우든 미래든 키움이든 삼성이든 다 영업이익률이 한 30, 80%씩, 그때 영업이익이 급감을 할 때도 이 메리츠증권은 11%밖에 감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우 실적이 안정적인 기업이 메리츠증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 들어오고 하면 실적이 워낙 안정적인 기업이라 수급 들어올 때 꼭 이 장이 좋을 때, 강세장일 때는 메리츠증권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메리츠. 그 다음에 싼 거는 유안타는 워낙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유안타 해서 세 종목을 하자 말씀을 드렸고, 기관들이 오늘도 8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무시하시고, 외국인 무시하라 했죠? 외국인 무시하시고 기관 수급 들어오면 메리츠는 그대로 이익 극대화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팔면 안 되겠죠? 계속 증권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금융주 하나 갖고 있으라고 했죠? 하나금융. 그 다음에 증권주 하나는 꼭 잡으셔야 된다 한 게 메리츠증권입니다. 아마 진짜 주식 이 시간에만 해도 3번, 4번 정도 여러분에게 메리츠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리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지수가 자 앞으로 2500을 찍고 정말 모두가 염원하는 3000포인트를 향해서 야금야금 움직인다면 기본적으로 증권주가 같이 동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 정도는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예, 종목 공부를 하시란다고 여러분에게 어려운 저런 차트나 또 저런 내재가치나 청산가치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몇 년간의 실적, 그리고 얘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최근에 수급, 외국인한 수급 들어오는지 그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종목이 1800개라 그것만 보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굳이 복잡하게, 이게는 주식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자, 학문처럼 접근해서 내재가치, 청산가치 계산하고 대차대조표 찍고 현금 흐름표 읽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뭐 시간 나서 도사면 주식에 대해서 많이 학교에서 배웠고 아는 게 많으면 하세요.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 해야 할 거 많은데 그거 언제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그죠? 당장 예림당이 얘가 이 TV항공이 지난 연도에 영업이익을 순이익을 150억을 거둔 거를 모르고 TV항공의 지분 12% 갖고 있고 TV홀딩스 지분 55%를 갖고 있는 예림당을 이런 거를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고차원적으로 지금 학문적인 내재가치, 청산가치 계산한다거나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어떻고 뭐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어떻고 EV, 에비타를 계산하고 이러고 있어가 될 일은 아니죠. 먼저 이걸 외우세요. 시가총액이 얼마고 지난 몇 년 동안에 3년 동안에 자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이걸 먼저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종목이 다 보일 겁니다. 예. 절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종목 간에 전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것이고 그들 간의 비교 분석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정말 좋고 나쁘고에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최고의 능력이죠. 종목을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고 이렇게 진짜 주식을 압축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길 거고 사상 최대 종목들이 이런 종목이 왜 좋은지 이 종목이 좋은지를 서서히 아시게 될 겁니다. 당장 거래 일어나고 해서 거래할 필요는 없지만 알고 계시면 어느 자리인가 조금 적당한데 눌림목 자리에서부터 따라 붙일 수가 있겠죠.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종가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먹고 나오되 여러분들이 최고의 실적, 우리가 정한 진짜 주식 있죠? 최고의 실적과 수급 들어오는 종목은 오늘 수익이 났다고 해서 먹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자 에코프로를 보죠. 예를 들어 에코프로처럼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자 이 진짜 주식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했었던 에코프로입니다. 자 양극할 NCA 양극할 물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배워하셨을 것이고 무엇보다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전망 자 지난 3년간의 이익 성장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100억인데 올해 260억까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세장이죠. 강세장이고 최대 실적이고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사상 최대 그 다음에 수급이 지금 이제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보이만 합니다만 수급에서 20일 60일선 다 올라갑니다. 정별로 지금 날아가고 있죠. 그러면 얘는 먹고 나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상 최대 실적인데 그죠? 추세도 20일 60일은 살아있는데 자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까지도 여러분에게 진짜 주식에서 계속 상위 1% 진짜 주식에 에코프로를 자 해야 된다고 종목을 올려드리고 실제 아직까지도 매매하고 있고 자 최종 플러스 회원분들은 문자도 자 이 자리에서 마지막 문자까지 받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좋았죠. 요런 자리 자 전일에 이르는 목이 나왔습니다. 전일에 원래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위험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특별히 매물이 많이 나왔거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다 모를까 이거는 음봉만 먹으면 되니까 근데 그 음봉을 먹은 날이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다시 한번 급소가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산업이 오늘 상당한 강세를 보여줬죠.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VIP 회원들이 제일 좋아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지금 시가총액 2,700억인데 1000억대에서 자 우리가 2016년도부터 자 그때 11월 달이었나? 2015년도 11월 달 그때부터 자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2015년도 4월 26일 날 자 우리산업의 이 담당 이 IR 차장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IR 하러 왔었죠. 그때 자 그 양반이 항변한 게 자 우리 공조로 또 열저감 센서
에너지 저감, 응? 저감 센서. 그러니까 기름 좀 더 들어가면 이게 뭐 막아주는 그런 연료 절감 센서. 저감이라는 연료 절감이 맞겠죠. 연료 절감 센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100억씩 영업이익을 거두는데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만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얼마요? 1000억이 뭐냐? 1000억이 좀 안 됐었죠. 뭐 800억, 900억 이랬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45만원씩 하는 PTC 히터는 사실상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500만원 하는 이 COD, 수소차에 들어가는 COD 히터. 예. 자, 지금 실제로 투싼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이 수소차는 전국에 가서는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충전을 해야 되니까 충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 발전소를 지어야 됩니다. 또 충전소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나 수소는 순수한 공기 중에 있는 이 수소,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거를 공기를 갖고 이용하는 거라서 진정한 친환경 차는 수소차죠. 수소차. 그래서 언젠가는 수소차로 가게 될 건데, 수소라는 거는 5도만 되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수소는 얼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면 히터는 반드시 켜야 됩니다. 전기차 쪽은 뭐 COD 히터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는 자유우사라고 하겠지만, COD 히터는 사실상 웬만한 데는 5도로 가니까, 그래서 COD 히터는 필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는 500만원. 저거는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한 40만원대밖에 안 되죠. 45만원 정도. 근데 지금 이걸로, 자, 이 아주 상당히 고마진이죠. 예, 고마진. 하나 팔면 45만원이 나오면 수익성도, 단가도 좋고, 마진도 좋은 이 전기차용 PTC 히터, 나중에 COD 히터까지. 자, 이게 보면, 이게 뭐요? 화재도 사실은 잘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PTC 히터가 워낙 이 고압을 쓰기 때문에 이게 30V가 넘는 고전압을 씁니다. 화재가 많이 나죠. 화재가. 그래서 이건 아무거나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재 위험이 적은 이 PTC 히터를 바로 테슬라에 그래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우리 산업이. 그러니까 우리 산업 주담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지. 연료 절감 센서 갖고 100억을 버는 우리가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건 뭔 말이냐. 그리고 그런 말씀을 오랜 동안, 지난 2년 동안, 자, 여러 제자분과, 자, 공유했었던 정보였죠. 예, 주담이 세상에 문 전문가 사무실 찾아와요. 근데 찾아왔다고 해서 제가 뭐 반자랑처럼 얘기했었던 종목이 바로 우리 산업이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품으로 종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 보조지표 자꾸 공부하고, 예, 저런, 재무제표 자꾸 분석하는데 치중하지 마시고, 종목에 대한 이해도, 그래 어떤 산업의 어떤 사이클, 향후의 어떤 트렌드를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죠. 종목에 대한 공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품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박자 차트에 나와 있는 모든 종목 제품 정보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시가총액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시가총액. 그래야 시가총액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와요. 보통 자, 최종의 진짜 주식,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인정해야 될 부분. 자, 일단, 코스피를 보시면, 자,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처럼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먹을 게 있는 장이 아니긴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자, 오늘은 뭐, IT 대장주들이 좀 많이 갔죠?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1% 정도,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많이 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한 4% 정도 제 초강세가 됐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오늘 한 2% 정도 올랐고, 삼성전자가 한 1% 정도 올랐습니다. 기타, 자, 일부 오늘 증권업종, 네, 자, 그리고 오늘 금융업종, 금융지주사들, 요들이 조금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고, 뭐, 순환 흐름이 나올 때가 됐죠. 그리고, 하락주들이 몇 개가 좀 올랐고,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시장을 끌어왔던 이런 산업재나 소재 쪽은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인정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지수만 올라가고 실제 종목 이체 쫓아가지는 못해서 아쉬움이 조금 있겠지만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수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거니까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외국인 기관들이 주도한다면 지수가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 가죠. 그래서 장은 가는데 실제 종목 장세가 안 나오고 먹을 게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대로 기다리시면 일단 큰 자금이 들어오고 그래도 고객 예탁금이 늘고 그러다 보면은 서서히 그 돈들이요. 그러다가 시장을 주도해 왔었던 지금 IT나 금융업종이나 석유업종이 좀 추춤거리면 그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개별주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지수 환율을 보시면 1120원입니다. 이 원화 강세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새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입니다. 거기다가 이 재벌 저격수라고 알려져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김상조 교수 같은 경우는 이 IMF 외환 위기 때부터 해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시민단체에서 꾸준하게 활동을 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항상 강력하게 비판해 왔던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재벌개혁론자, 이뿐만 아니라 또 누구예요? 장하성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그렇고 양반도 소액주주 활동하고 있으면서 장하성 펀드를 만들어서 대기업에 대항을 하고 계시면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정책실장이 된 것은 우리 주식 투자로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소액주주자들이 그러면 앞으로 공매도 문제라든가 공매도 제도라든가 아니면 거래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정책실장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누구예요? 김상조 이 공정거래위원장 이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 재벌개혁 경제개혁의 제일 첨령에 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런 걸 놓고 보면 앞으로 이 경제민주화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일각에선 장하성 정책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재벌개혁을 마구 두들겨 패는 식으로는 반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재벌들에게 인위적인 어떤 조치, 강제적인 조치를 안 할 사람은 아닌 거고요. 어쨌든 재벌들이 스스로 대기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지배구조가 좀 개선이 되고 순환 출자를 끊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주 친화 정책, 친화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배당이죠. 결국은 이 강성, 이 강골의 대기업으로 보면 아주 강골의 장하성과 김상조를 등용을 시켰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알아서 좀 뭔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순환 출자 구조를 끊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한국의 어떤 이 기업 문화를 바꿈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드디어 3,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토대는 이 인선으로 물론 이들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해야겠지만 근데 이거는 임명제인가요? 이들이 인선 과정에서 일단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이 3,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토대는 사실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메이저들에게 납품하는 회사들이 새 정부에서 최대 수혜가 될 겁니다. 신규로 그래요. 4차 산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도 양성을 한다. 정부에서 돈을 대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느 천년에 그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 전기차 그리고 OLED 반도체 이런 쪽의 기업들이
마진이 보장이 되면서 수익성이 가뜩이나 이들이 안 그래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 요게 있는 종목들 오늘 상위 1% 종목에 요게 지금 진짜 주식에 잡혀 있는 종목군들은 요 증권주 빼고요. 증권주로 빼고 나머지 종목은요. 거의 락앤락도 아니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사상 최대. 예. 자, 백강산업 잠깐 보죠. 백강산업은 조금 애매하긴 하겠네. 2008년이니까. 자, 락앤락은 뭐 이번은 아닌 것 같고 지난 2010년도니까 빼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해온 진짜 주식에서 많이 청수한 종목일 겁니다. 에코프로부터 해서 우리산업, PNE솔루션, 후성까지 전기차 그 다음에 자 HB테크, 비아트론, YMC, 오션브리지 같은 IT 예. 그리고 최근에 항공주가 워낙 좋죠. 그래서 한진칼도 좋고 제주항공도 좋았고 아시아나 대한항공 다 좋습니다. 예림당은 티웨이홀딩스의 지분을 절반 이상 갖고 있으니까 예림당 그죠? 그리고 요렇게 요런 종목군들을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저기 9개가 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인데 앞으로 대기업들이 간행처럼 단가 맞춰라 단가 압력 경기가 조금만 안 좋으면 네 어때요? 단가 압력을 했었습니다. 인하 압력을 줬었죠. 자 그래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예.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은 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기본 마진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김상조랑 장하성 정책실장이 있는 한 아마 옛날처럼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자체가 그러니까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중소기업을 이 대기업이 자 이 중소기업을 죽이는 일은 절대 두고 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적이 보장된 종목에서 앞으로 새 정부의 수혜가 되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좀 심심해서 아마 매매하기는 오늘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시장 분위기가 좀 좋으니까 장은 자 계속 인정을 좀 자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자 지금 인정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항상 이 현재 어떤 지금 지수대의 종합주가지수 종합지수의 현재 수준이죠. 주가 수준 지금 현재 이 수준 그리고 현재 어떤 추세 이거 자체를 좀 인정을 해야죠. 강세장은 이미 벌써 강세장이 나왔었습니다. 자 강세장의 기준은 뭡니까? 21선, 61선 그리고 종합주가지수죠. 골든 여기서 났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미 정별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21선, 61선 동시에 지지를 받으면 이거는 무슨 장이에요? 강세장이죠. 그러면 지금 강세장이 몇 개월째? 5개월째입니다. 지금 5개월째 강세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삼성전자가 조정이 절반은 했겠지만 삼성전자를 빼고 놓고 보더라도 돌아가면서 안 올라간 게 있었나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항공주나 조선주나 자동차나 이런 것까지 다 끌어올렸었고 건설까지도 갔으니 강세장에 지금 소외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 예? 또 소재기업도 갔었고 금융도 갔고 증권주는 뭐 이번 4월 조금 늦었지만 4월달부터 그 증권주가 최근에 마지막 랠리를 주고 강세장에 모든 종목군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정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코스피 지수를 보시고 21, 60선 위에 주가가 있으면 현재 지수가 있으면 강세장이다. 이런 정의를 내려야 되는 강세장이라는 정의를 내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되니까 주식을 자 뭐요 현금보다는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면 어째요? 중간에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이 극대화를 해야 됩니다. 굳이 먹고 안 나오도 되죠. 근데 장이 만약에 21선이나 61선 하나만 탔을 때는 행보장이죠. 행보장. 이런 경우는 행보장이잖아요. 그죠? 행보장 같은 경우는 주식가 자 50% 넘으면 안 되니까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이 극대화보다는 그때그때 먹고 나오는 배트를 소위 말해 짧게 잡고 자 빨리빨리 단 1%라도 먹을 수 있으면 챙겨야 되는 거고 지금 좀 갖고 가기가 좋죠. 자 이런 장이 코스피는 나왔는데 코스닥은 나오질 않았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코스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월 달에 드디어 이제 정별이 만들어지고
다소 음봉이 많기는 합니다. 종가 관리가 조금 안 되긴 합니다만 4월달 들어서 기관들이 살아나고 21선이 살아났고 61선까지 살아났습니다. 자, 강세장이 만들어졌죠.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 지금은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될 때죠.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될 때고, 지금은 이익을 중간에 내리지 마시고 이익을 극대화하셔야 되는. 자, 그러면 아무 종목에는 이익 극대화할 필요는 없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여전히 먹고 나오면 됩니다. 여전히 지배구조로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이들은 어쨌든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특히 김상조의 교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대기업이 그동안에 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단가를 정해놓고 자, 이 수주를 받는 것, 이런 것은 옛날부터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이런 간행에 대해서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김상조 위원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특히 또 삼성에 대해서는 삼성에 대해서 지배구조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삼성의 그 많은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LG나 이런 쪽에 납품하던 업체들로 보면은 이제 옛날처럼 마진 딱 한 7%, 8% 잡아놓고 납품받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사문기 프로 진짜 주시해왔던 HB, 예를 들어 이런 종목군들이, 자, 평균적으로 보면 소재가 마진 한 10%대 나온다면, 장비 부품은 대기업들이 마진 한 7%, 8% 정도를 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도 기술력이 탁월하고 하면 이 10%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30%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 이게 지금 이 대기업들이 봐주질 않았다는 거죠. 가격을 딱 정해놓고 세팅해놓고 납품을 받았어요. 하기 싫으면 꼽으면 하지 마라는 거고, 좋은 거 있으면 자기들 일괄 체결한다 해서 지그들이 다 만들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중소기업의 영역을 분명히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개혁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은 장하성 정책실장이고, 그네들이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이들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지금 한참 이 물 들어올 때 배정을 하고, 이 OLED나 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열리고 있는데 이들이 한미천 챙겨야 되는데, 자, 이 대기업이 마진을 보장을 해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자, 어쩔 수 없이 마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대기업은 순환 출처 구조도 끊어야 되겠고, 지배구조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그리고 그동안에 중소기업한테 납품 받는 기업에 간행처럼 해왔던 납품 단가 후리치기, 이런 것은 앞으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김상조가 누군데 절대 저거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조 같은 경우는 어째요? IMF 때부터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 그 책임 전문위원을 지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시민단체를 통해서 재벌개혁 감시단인가 그 단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2001년도부터 한 5년 7년 정도는 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까지 지냈어요. 지금도 그거 하고 있고. 자, 재벌개혁을 위해서 못 마치는 사람이 김상조 교수인데, 그 양반이 위원장을 맡았는 시점에 과연 또 다른 납품 단가를 후려친다? 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 앞으로 이들은 때맞춰 또 자, 시장이 크게 열리는, OLED 쪽은 더욱더 그렇죠. 크게 시장이 열리는 때 자, 이들이 큰 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왜 우리나라는 이 납품기업에서 대기업이 왜 못 나오냐는 거죠. 이들이. 자, 대기업이 나와야 되겠죠. 충분하게 마진을 주고, 또 해외에서도 만약에 진출하게 되면 대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대기업이 절대 그걸 꼴을 안 봐주잖아요. 마진을 많이 주질 않음으로써 중소기업을 성장을 못하게 하고, 좀 괜찮으면 SFA처럼 자기들이 삼성이 SFA를까지 지분을 10%를 사서 자기들 수직 체계로 자, 넣는 이런 간행이 이제 없어져야죠. 자, 어쨌든, 자, 오늘 좋았는 것은 역시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일단 이 정부의 4차 산업, 자, 혁명위원회를, 자,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는 것도 그렇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 2030년까지 경유차를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것도 그렇고 이 두 개 섹터에 모두 다 포함되는 게 지금 전기차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이번에 밀 수밖에 없는 4차 산업, 근데 대기업 위주가 아니잖아, 그죠? 4차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보를 하는데 중소기업 주도입니다. 중소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4차 산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 전기차라도 삼성 SDI를 밀어주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LG화학을 밀어주겠어요. 지그들 알아서 돈 잘 버는데 SK 이노베이션을 밀어주겠습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아니겠죠? 삼성 SDI와 LG화학, SK 이노베이션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 이들이 당연히 대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죠. 해서 요거는 우리나라 삼성, SK, LG 3대 재벌에 모두 공급하는 회사들이 이런 전기차 관련한 종목과 이런 OLED와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새 정부의 어떤 특별하게 지원을 하는 정책, 미세먼지 내더니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니 4차 산업이니 여기에 직접적으로 포함이 되진 않아도 새 정부의 어떤 경제민주화, 그러니까 재벌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이 새 정부의 이런 정책들, 이 정책에 제일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이 결국은 중소기업 납품하는 회사들입니다. 한 10% 정도면 이상적이죠.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감이 오는 겁니다. 우리 산업은 10%를 안 됐어도 어때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100억, 160억, 원래 예상 영업이익 190억,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증권사 추천이 있었죠? 오늘 3% 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역시 우리는 실적뿐만 아니라 최대 실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날은 수급 보고 들어가죠. 오늘 쌍끌이 수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은 10% 급등이 나왔습니다. 기업 상승에 오늘 5% 정도에 제가 오늘 상위 1%에 우리 진짜 주식에 올려드린 거는 추가상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갭을 인정하고 증권사 추천으로는 여러분에게는 하자고 말씀 안 드렸죠. 근데 증권사 추천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을 했죠. 아침에 매수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는 그러면 개입 상승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면 양봉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오늘 다시 한번 거래해보자 했는데 다행히 오늘 거의 이 정도면 10%면 사실상 급등이니까 어느 자리에 들어갔든 종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른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 2차 전지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최고의 물질인 양극화 물질로서 최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산철을 쓰는 중국 거도 있고 또 LNF처럼 니켈, 코발트, 망간, NCM도 있습니다만 밀도 면에서나 무게 면에서나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에코프로의 이 NCA 양극화 물질을 다 받아가고 있어요.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게 58억에서 작년에 100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26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100억에서 260억 이 정도로 영업이익이 1년 만에 2배 이상 나오는데 주가가 안 가는 게 그게 이상하죠. 당연히 올라가야 맞는 것이고 우리 산업도 이 30볼트의 고압에 이런 하재 위험성이 있는 PTC들은 누구나 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아이오닉이나 저기 테슬라나 여기는 다 이거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업 그 다음에 PLE 솔루션은 오늘 최고가로 일단 끝났네요. 다행스럽게도 오랜만에 PLE 솔루션은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지를 못했었죠. 우리가 이 충전기나 충전 인프라 쪽은 이 포스코 ICT를 내왔었는데 충전기 쪽은 글쎄요 마땅하니 이렇다 할 종목이 실적을 내는 기업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PLE 솔루션이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어서 그동안 안 해왔는데 오늘은 자리도 좋았고 수급도 들어왔고 해서 오늘 거래했습니다. 일단 쉽게 조금 설명하면 외우셔야 됩니다. 저랑 진짜 주식을 들으실 때는 메모를 하면서 그냥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암기를
그래서 자, 요런 게 보면은 BMS나 2차전지 제조 장비 등등 다 있는데 ESS 있는데 그냥 요거를 우리가 전기차로 묶어서 생각하게 되니까 제조 장비와 그냥 충전기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핵심 원래 돈은 2차전지 제조 장비로 예, 그걸로 돈을 버는데 자, 충전기가 앞으로 수요가 크리라고 봐야 되겠죠. 예, 요 2차 장비, 중대형 2차 장비는, 자, 아주 국내 일단 1등이라고 봐야 되겠고, 자, 요 충전기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우리나라 기술 기준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네, 조만간에 뭐 시장은 급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걸 뭐 수출하기도 좋지 않겠나. 중국에, 자, 한 차례 수출했었던 기업도 현재는 PNE, 자, 솔루션이다. 자, 실적을 봅니다. 역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자, 진짜 주식의 제일 베이스가 뭡니까? 실적이죠. 자, 실적, 과거 실적, 그 중에서도 미래 실적. 진짜 주식의 가장 근간은 바로 이 실적이고 그 실적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치가 자, 우리가 뭐 하다 보니 수급까지 보는 건데 수급이 있으면 당연한 건데 수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처럼. PNE 솔루션은 수급이 없죠. 이런 경우는 미래 실적밖에 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의 이익 성장을 보는 것이죠. 13억 적자 2014년도에 그렇죠? 그리고 2015년도에 20억 흑자 그리고 지난 연도에 2배가 나왔습니다. 40억. 올해는요 모릅니다. 올해는. 그래서 원래 나온 거는 없는데 지금 추세를 딱 보시면 이게 지금 사상 최대 지금까지 나온 게 제일 많이 나온 게 언제냐면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50억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가 나온 게 없고 해서 PNE 솔루션을 그동안에 말씀을 못 드려왔고 수급도 안 들어왔지. 그쵸? 그리고 실적 수치가 나온 것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안 해드려왔습니다만 자, 일단 1분기가 230%나 증가했고 14억이 나왔습니다. 대충 4분기 곱해도 뭐 55억, 60억은 나오는 상황이고 자, 매년 두 자릿수 증가하는 걸로도 그런데다가 자, PNE 솔루션의 이런 전기차 시장은 열리는 거라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012년도 50억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추정이지만 이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